효과가 가장 좋았던 필러 부위, 추천하는 필러는 어느 부위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필러를 녹인 이유, 입술이 막 이렇게 두께씨처럼 돼가지고 입술을 밀가루 반죽하듯이 이렇게 아파요. 선생님이 아파요. 필러 시술할 때 주의사항 해야 돼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면 원장님들이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인데요. 여드름 짜듯이 바늘로 콕 해가지고 이렇게 딱 짰는데 투명한 게 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안녕. 제가 지난번에 피부과 시술 관련된 영상을 찍고 나서 별별이들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필러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또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는 별별이들은 알겠지만 제가 최근에 입술 필러를 좀 녹였거든요. 그래서 입술이 막 이렇게 두께씨처럼 돼가지고 이 사진을 공유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별별이들이 입술 필러 어떻게 녹였냐, 왜 녹였냐, 뭐 얼마나 아프냐, 뭐 기타 등등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필러 종류나 뭐 유지기간, 뭐 차이점, 우리 별별이들이 가장 많이 질문해 주셨던 것들부터 부위별로 필러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세세하게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이 영상은 시술을 권장하거나 필러를 권장하는 영상은 아니에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건 저는 이 필러 시술이 일반적인 피부과 시술, 뭐 레이저 시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러 시술은 뭔가 뿌띠 시술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성형외과가 아니더라도 피부과, 클리닉, 집 앞에 있는 병원에서도 요새는 그냥 간단하게 시술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필러를 되게 가벼운 시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얼굴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저 같은 그런 시술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정보를 찾아봐도 광고성이라든지 뭐 겉핥기 식의 정보들밖에 없고, 제가 검색을 잘 못해서 잘 찾아보지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를 찾았을 때 불편한 점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알아낸 필러에 관련된 정보들, 뭐 제 경험들, 제 후기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 별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정보를 알고 안전하게 필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유지기간.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뭐 길면은 2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필러 종류나 부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간이라든지 뭐 볼이나 그다음에 팔자주름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좀 더 빨리 이렇게 빠지고, 애교나 입술 이런 데는 한 2년까지도 가는 사람들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1년 정도 되면은 좀 빠진 것 같다, 다시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길게 한 1년 정도 잡으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로는 필러의 종류, 필러 차이점. 보통은 국내산이랑 수입산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국내산 같은 경우에도 모나리자랑 벨라스트, 스타일 이렇게 세 개를 가장 많이 쓰고요. 요것들에서 또 차이점이 있어요. 뭐 어떤 게 조금 더 말랑말랑한다든지, 어떤 거는 조금 더 오래 간다든지. 그다음에 수입산으로는 흔히 아는 레스틸렌, 주비덤, 벨로텔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형 차이인데, 보통 애교살에는 레스틸렌만 한다든지 볼에는 벨로텔로만 쓴다든지 이렇게 다 차이가 있어요. 국내산이랑 수입산의 차이점은 뭐 국내산은 조금 더 저렴하고 수입산은 조금 더 비싸고, 대신 뭐 촉감도 조금 좋고, 뭐 약간 이런 병원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입산을 선호하는 편이고 수입산을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고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여기저기 막 상담을 다녀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에서도 국내산을 먼저 추천하는 곳이 없어요. 항상 수입산이 더 좋다고 먼저 수입산을 추천을 하고, 그 뒤에 약간 가격 때문에 좀 망설이면은 근데 국내산도 나쁘지 않아요, 요새는 국내산도 잘 나오니까 가격 때문에 좀 그러시면 국내산 선택하셔도 괜찮으세요, 약간 요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차선택 같은 느낌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에 어쨌든 뭔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입산을 이왕이면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필러 시술할 때 주의사항. 꼭 같은 필러로만 시술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뭐 이마에 레스틸렌을 넣었다 그러면은 무조건 레스틸렌만 넣어야 되고, 볼에 뭐 벨로텔로를 넣었다 하면 무조건 벨로텔로만 넣어야 돼요. 그럼 다른 필러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인데요. 제가 원래 입술에 레스틸렌을 보통 넣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갔던 피부과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피부과에 가서 수입산으로 거기서 이제 해준다고 해서 전 당연히 레스틸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입술에 뭔가 뾰루지 같은 게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피곤할 때 막 이렇게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가렵거나 뭐 아프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계속 뭔가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 뭐 내가 짜야 되나? 하고서 여드름 듯이 바늘로 콕 해가지고 이렇게 딱 짰는데 뭔가 투명한 게 필러가 나왔어요, 입술에서.
아프지도 않았고 피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 구멍에서 투명한 뭔가 이렇게 액체도 아니야. 뭔가 몽글몽글한 젤리 같은 게 이렇게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응고가 돼가지고 얘네들끼리 섞이지 못해서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녹여주세요. 그래서 녹였잖아요. 진짜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필러를 녹인 이유 또 많이 물어보셨는데 일단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 이유도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입술 필러를 여러 번 맞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번 맞은 게 아니라 맞고 또 리터치를 하고 녹이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그냥 리터치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입술이 약간 오리 입술처럼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뭔가 이렇게 자꾸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녹여야겠다 싶어서 녹였습니다. 그럼 필러를 여러 번 하려면 꼭 녹여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원장님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응고된 필러가 있으면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할 때는 좀 녹이는 걸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굳이 안 녹이고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따지면 아파서? 그다음에 필러 녹일 때 통증 부위마다 다른데 일단 입술 녹이는 건 진짜 너무 아파요. 제가 살면서 받아봤던 시술 중에 제일 아파요. 하다못해 제가 애교살도 녹여봤는데 여기도 아플 것 같잖아요. 안 아파요. 근데 입술이 진짜 아파요. 제가 2번 녹여봤을 때 2번 다 다른 방법으로 녹였거든요. 첫 번째는 바늘로 입술 막 이렇게 쑤셔요. 왜냐면 이게 남으면 안 되니까 이 녹이는 액체를 막 여기저기다가 막 이렇게 쑤셔가지고 진짜 너무 아파요. 비명이 나왔어. 2번째 때는 다 이제 마취를 해주셨어요. 약도 이렇게 조금씩 넣어가지고 바늘을 많이 쓰진 않았는데 입술을 밀가루 반죽하듯이 이렇게 막 문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입술을 그냥 이렇게 문질러도 아프잖아요. 근데 저는 마취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바늘을 여기저기 이렇게 다 약을 맞은 상태고 상처나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이렇게 입술을 주무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파요 선생님이 아파요. 그래서 진짜 아픕니다. 그다음에 효과가 가장 좋았던 필러 부위, 추천하는 필러는 어느 부위인가요? 이건 제가 이따가 부위별 필러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필러, 볼이 저는 가장 좋았어요. 왜냐면 이건 제가 그냥 볼 살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건데 저는 살이 빠지면 얼굴 살이 가장 많이 빠지기도 하고 지금도 감기 걸렸어가지고 살 빠지니까 얼굴이 가장 먼저 빠졌거든요? 지금 여기가 지금 헬스하고 여기 막 패인 거 보이죠? 이것 때문에 뭐 지방 이식하는 건 너무 싫고 그냥 즉각적으로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그나마 필러인데 다른 부위 제가 했던 거에 비해서는 가장 효과가 좋고 뭔가 인상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제가 부위별로 필러 뭐 특징이라든지 주의사항,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애교 필러. 개인적으로 애교 필러는 다른 필러들에 비해서 가장 잘 안 녹는 것 같고요. 부위가 적어가지고 필러 양이 별로 안 들어가서 은근히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인상 자체도 많이 변하고 약간 은근히 예뻐지는 느낌? 근데 다른 필러도 그렇지만 애교 필러는 정말 선생님 실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이 애교살도 어느 정도 트렌드를 좀 타기 때문에 약간 내 눈에 안 맞게 조금이라도 뭔가 두껍거나 튀어나오게 되면은 진짜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얼굴에 잘 맞춰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찾는 게 중요하고 무조건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저는 티나는 거 좋아요. 저는 화려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무조건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하세요. 왜냐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도 티가 나요. 내 기준으로 화려하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봤을 때는 진짜 티가 많이 나거든요. 애교살 했다고 막 자랑하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뭔가 달라졌는데 잘 모르겠고 근데 뭔가 조금 예뻐진 것 같고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원장님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약간 조금 아쉬울 듯 말 듯하게 해야 그래야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한두 번 하고 말 거면 상관없는데 내가 3번 이상 리터치를 한다, 뭐 2, 3년 지나서 한다 그러면은 한 번은 녹여야 돼요. 본인은 본인 얼굴이라 잘 모를 수 있는데 필러가 점점 퍼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눈이 부어 보여요. 근데 거기에다가 계속 필러를 넣으면 이 눈이 파묻힌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눈이 더 작아 보이겠죠? 그러니까 작아 보이니까 더 입체감을 주려고 더 넣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한번 녹여보면 뭔가 더 이목구비가 더 살아나요. 진짜로. 2번, 3번 이상 하셨던 분들은 더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한번 녹여보세요. 제가 장담함. 그 다음에 팔자 필러. 팔자 필러도 질문 진짜 많았는데 이거는 선생님 중요도가 정말 극상. 별 5개. 여기가 아무래도 우리가 말하는 부위이기도 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잘 빠지는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단단한 필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돼요. 단단한 필러를 쓴다고 해서 뭐 여기에 가만히 이렇게 딱 단단하게 딱 여기 딱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부위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움직이면서 피부도 처지거든요. 그래서 얇게 소량씩. 그다음에 이마 필러. 이마는 솔직히 추천하지 않는 필러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만약에 내가 너무 이마가 너무 이렇게 일자고 진짜 너무 납작해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자연스럽게 예뻐질 수 있는 부위이긴 한데 그 고통과 비용 대비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다른 데 보면은 면적이 다 조그맣잖아요. 뭐 애교도 그렇고 입술도 그렇고 팔자도 그런데 이마는 그래도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들어가는 필러의 양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다른 애들에 비해 막 3배, 4배 정도 가격이 되고 그리고 보통 여기를 맞으면은 미간도 같이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 미간은 우리가 이렇게 잘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필러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를 맞으면 움직이면서 여기가 오목하게 패여요. 제가 미간 필러를 한번 맞아봤는데 나중에 여기가 뭐 이렇게 그림자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는데 이렇게 필러가 움직여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이제 인상도 이렇게 많이 쓰고 눈썹도 이렇게 막 잘 움직이고 하니까 움직인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녹였어요. 그래서 저는 미간이랑 이마는 솔직히 그냥 비추천. 그래도 너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미간 보톡스 있잖아요. 미간 보톡스를 같이 하면 좀 그나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입술 필러. 가장 많이 하는 부위이기도 하고 질문이 정말 많았던 부위인데 요거는 선생님 중요도가 한 별 한 3개 정도? 일단 요거는 입술을 예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얼굴 비율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얼굴을 잘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요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은 내가 원하는 입술 비슷비슷한 사진을 한두 개 정도 가져가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입술 모양이 다 다른 디자인 있죠. 한 3, 4개 정도를 가져가세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어떤 입술이 나한테 어울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 모양을 정해서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입술 모양을 가져가서 이 중에서 나랑 어울리는 거를 좀 골라달라고 하고 최대한 그거랑 좀 비슷하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예쁜 입술이라도 내 얼굴에 안 어울리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이랑 맞는 모양이랑 이 중간에 이제 맞추면 이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진짜 중요한데 다른 시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입술 시술할 때 특히나 중요해요. 보통은 어디 뭐 이렇게 할 때 요렇게 해주세요. 뭐 입술 뭐 여기 좀 도톰하게 해주세요. 뭐 입꼬리 살짝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면 원장님들이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왜냐면 원장님들 아시거든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뭐 해주세요 보다 듀 입술 안 되게 해주세요 라든지 윗입술이 너무 두껍지 않게 해주세요 라든지 이런 모양은 되기 싫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생각해서 포인트를 몇 가지 찝어주시면 원장님들이 진짜 주의사항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입술 모양 사진 들고 갈 것, 그 다음에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할 것, 요거 2개만 잘 기억하시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 얼굴에 좀 잘 맞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필러. 저는 개인적으로 코필러는 비추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보통 코필러 하시는 분들은 코 수술하는 거는 약간 무섭고 콧대는 좀 높이고 싶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건데 일단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지 않고 코끝 같은 경우에는 코 성형으로 나올 만한 그런 예쁜 모양이 잡히기가 너무 어렵고요. 뭐 이마라든지 뭐 입술이라든지 이런 데는 몰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몰딩에서 잡을 수가 있는데 코끝은 몰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코끝 예쁜 모양이 잘 안 나오고 콧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조금 높아질 수 있는데 진짜 미묘한 차이고 그래서 코 수술하기는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코 쉐딩을 잘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코필러 하는 것보다 코 쉐딩 잘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턱 필러. 턱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턱은 만약에 V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턱 뭐 여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뾰족하게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비추해요. 일단 V라인도 마찬가지로 몰딩 잡기가 좀 힘들 뿐더러 V라인 모양이 잘 나오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무턱이신 분들 여기 이렇게 좀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나오게 할 때는 좋더라고요. 제 지인도 진짜 무턱이어가지고 그거 이제 필러 시술했는데 약간 인상 자체가 되게 달라져가지고 비율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약간 무턱인 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V라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는 오히려 더 하관이 길어 보이고 별로 성공하는 분들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V라인을 원하시는 거라면 뭔가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리프팅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별별이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진짜 제가 꼭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필러는 절대 그냥 공장형 피부과라든지 집 앞에 있는 저렴한 곳에서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우리 얼굴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고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진짜 신중하게 좋은 병원 잘 골라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